안녕하세요. 프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10월 13일 오전 7시 15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6,757달러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4시간 봉상 사실상 떴죠. 보조지표상으로는 표시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종가는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RSI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이버전스가 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한 5,000달러 정도 지금 추매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10,000달러 정도 일단 비트코인을 일단은 또 담았어요. 지금은 좀 괜찮은 매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20주 EMA하고 200주 EMA의 지지 저항 여부는 조금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제 원칙은 그거거든요. 4시간 봉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는 최소 5,000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은 무조건 매수한다라는 게 제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일봉상의 다이버전스가 뜨게 되면 10,000달러, 그 다음에 주봉상의 다이버전스가 뜨게 되면 50,000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은 담자. 이게 제 분할 매수의 원칙이거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계속 누적시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실하게 이렇게 이걸로는 표시가 되지 않죠. 보조지표로는. 근데 CME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 다르죠. CME 선물 차트는 확실하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죠. 방금 마감된 봉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활용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비트코인 선물 차트는 마감이 이른바 우리가 흔히 보는 바이낸스 차트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차트보다 2시간 빨리 움직이죠. 2시간 정도. 마감봉이 2시간 정도 빨리 움직인다고요. 종가 마감봉이. 그래서 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미래를 먼저 알려준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차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CME 차트를 활용하시기 이거 좀 꿀팁인데 좀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때도 제가 27,300달러 여기 넥라인 지켜내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넥라인 지켜내는 거 27,300달러 테스트 캔들이 올라간다 그랬죠. 실제 테스트 캔들이 올라갔고 거기에 대한 지지 저항 여부를 파악하는 그 다음 확인 캔들이 CME 차트는 언제 나왔냐면 19시에 마감이 됐어요. 19시 캔들로 이제 음봉 캔들이 정확히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어딘가요? 코인베이스 차트로는 그 음봉 캔들이 뭘로 확인이 됐죠? 이걸로 확인이 됐죠. 21시죠. 21시. 그리고 여기까지 쭉 내려온 다음에 진입을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포지션 진입을 해봤자. 그래서 확인은 훨씬 더 4시간 일찍 시켜줬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숏 진입하는 거하고 쉽게 말하면 이 음봉 캔들 다 내려오고 나서 숏 진입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양봉에 그대로 숏을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다음 캔들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다음 캔들이 양봉이 떠가지고 이 넥라인 27,300달러를 돌파하지 말한 법이 없거든요. 근데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 그 다음 확인 캔들이 확실하게 음봉인 걸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만약 CME 차트를 미리 확인하고 있으면 27,200달러에 충분히 해칭 숏을 진입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 바이낸스 차트나 그걸로는 확인이 불가해요. 테스트 캔들이 이거거든요. 4시간 봉 테스트 캔들이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다 꼬라박은 다음에 4시간 봉 음봉 마감했다. 리테스트 실패했네. 숏 진입.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정말 꿀팁 중에 하나인데 CME 차트가 먼저 시간봉이 마감되는 걸 활용해가지고 최소 4시간 봉은 돼야지 테스트 이게 정말 함정인지 정말 테스트 돌파에 실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니까 최소 4시간 봉은 확인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워낙 좀 속임수나 힙소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주봉 마감도 이틀 전이잖아요. 주봉 마감도 주말 동안 CME 차트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걸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약간 타임머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양봉에 다이버전스가 뜬 것도 CME 차트는 좀 확실하게 떴죠. 그래서 이건 되게 좀 미세한 꿀팁이라는 거. 특히 테스트 이게 실제 정말 정을 맞고 떨어지는지 그때도 여기가 되게 중요한 넥라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음봉이 빠졌을 때 중요한 라인 깨졌다. 손절 튀지 말고 분명히 테스트 캔들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공언을 했었죠. 영상에서. 그래서 실제 이 두 개의 테스트 캔들이 나왔죠. 여기까지 보면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그대로 쏟아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 봉의 형태가 긴 꼬리로 나온 음봉의 형태니까 이거 여기서 좀 심한 저항을 받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봉을 봐야 된다고요. 그럼 그 다음 봉 4시간 마감봉을 봤더니 여기까지 떨어지고 마감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 말은 즉슨 여기에서 만약에 숏 진입을 했으면 망하는 거죠. 하지만 CME 차트를 활용하면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상승 다이버전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5,000달러 정도 또 비트코인을 샀어요. 알트는 만약에 20주 EMA가 깨지게 됐을 때는 좀 분량을
포지션을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23,000, 27,300달러 이 뚫렸던 넥라인 위로 올라가는 게 제일 급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뭐 뚫리는 게 제일 좋죠. 여기 상단이 뚫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보다도 이제 여기에서 사는 건 좀 말이 너무 고가에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0.5레벨이 뚫려야 되거든요. 이 십자형 도지 캔들 위로 차트가 말아 올라가야 됩니다. 가격적으로는 28,150달러 위로 차트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차트 구조가 이거하고는 이제 좀 다른 차트 구조가 되는 거죠. 이때도 0.5레벨을 결국에는 못 뚫어내고 차트가 여기까지 꼬라박았잖아요. 바꿔 말하면 여기 지금 최하단 200주 EMA가 깨지게 되면 이게 뭐 현실화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대로 플랫 패턴이 완성되면서 아래로 확장이 되니까 최소 1.618만큼 떨어질 거고요. 그럼 대략 27,000에서 22,000, 2.618까지 떨어지게 되면 17,000에서 18,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200주 EMA는 정말 목숨줄입니다. 목숨줄. 그래서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모로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에서 떨굴 거면 바로 떨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손절 물량을 더 받아먹을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 캔들이죠. 여기 한번 시험을 해본 거거든요. 요 캔들로 요걸로 한번 세력이 시험을 해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 캔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요거하고 이 앞 음봉 캔들하고 이때 아마 속아 넘어간 사람 정말 많을 거예요. 여기가 직전 고점의 종가가 정확히 말하면 33,300달러거든요. 근데 이 봉으로 뚫어냈죠. 종가 마감에 성공했죠. 이 봉으로 뚫어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 봉으로 뚫어낸 다음에 이 봉으로 뚫어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뭐까지 성공했나요? 테스트까지 성공했죠. 그러면 이거 가는 거거든요. 보통은 여기에서 많이 타거든요. 야, 이거 테스트 캔들 완벽히 성공했다. 위로 올라간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실패,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 고점에 몰려있는 숏 물량까지 다 청산시키는 꼬리가 나오면서 그럼 우리는 이제 이때는 이미 눈치를 챘어야 돼요. 야, 이거 속임수다. 이거 올라간 거 이거 속임수다. 다 이거 속임수다.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역시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거죠. 네. 음봉이 사악한 음봉이었죠. 네. 그럼 물량은 최소한 덜어냈어야죠. 네. 덜어냈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단도 마찬가지인데 이 종가로 보게 되면 여기 라인이 되게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25,937달러. 자, 그런데 이 음봉으로 종가가 깨졌어요. 네. 종가가 깨졌죠. 네. 종가가 깨졌죠. 하지만 그 다음 주 양봉을 보게 되면 이 아래 걸려져 있는 여기 부분에서 진입한, 여기 부분에서 지지를 보고 진입한 롱 계약을 다 청산시키면서 말아 올렸죠.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이 음봉이 일종의 트랩이죠. 트랩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차트가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위에서 지금 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또 무력화되려면 여기가 깨져야 돼요. 지금 주봉 종가상 여기가 깨져야 되거든요. 200주 EMA요. 그냥 쉽게 말하면 주봉 종가상 200주 EMA가 깨지면 이건 요거 자체가 일종의 다시 하락을 위한 트렌드 무빙이 되는 거니까 크게 떨어진다라는 거하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무빙은 여기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계속 세력이 써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특히 이때는 호재까지 터져가지고 진짜 사악했죠. 자, 뚫어냈죠. 직전 고점을 뚫어냈어요. 그리고 테스트에 성공했죠. 다시 두 번의 테스트에도 성공했습니다. 음봉으로 하나, 양봉으로 하나. 그럼 이거 가는 거거든요. 가자. 실제 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에서는 최소 탈출을 해야 됐었냐면 여기에서는 탈출을 해야 됐었어요. 이 캔들에서는. 이거 다시 주봉 종가 깨고 나왔고 보통 테스트 봉이 하나 더 나오는데 요건 꼬리가 이렇게 크게 길게는 안 나왔네요. 요거 하나 더 이렇게 나오면 더 좋은데 이 음봉 꼬리가 이렇게 나오면 더 좋거든요. 이 음봉 꼬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박혀 있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이런 음봉 있잖아요. 이런 윗꼬리 음봉. 이게 되게 좀 사악하다라고 앞으로 크게 떨어질 거야를 가리키는 음봉이거든요. 이런 음봉 나오면 더 좋은데 최소 요거에선 탈출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봉이 어떤 음봉이냐면 그래서 여기서는 좀 공부할 부분이 정말 많다라고 했죠. 이거죠. 요거. 마지막으로 20주 EMA하고 60주 EMA의 지지 저항 여부를 확인해주는 캔들. 그리고 여기 추세가 명확하진 않지만 이 추세가 어떻게 그래야 될지 명확하진 않지만 일봉으로 가볼까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추세는 이렇게 긋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거네요. 요 캔들. 일봉상으로는 요 캔들. 마지막으로 떨어지기 전에 뭐 약간 테스트 캔들이자 이때 추세 하락을 보고 들어간 숏 계약을 청산시키고 위에 머물러 있는 숏 계약을 청산시키면서 떨어지는 거죠. 손절을 다 터뜨리는 거죠. 숏 계약이 여기에 중점돼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추세가 깨지면서 아마 숏 계약을 들어간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마 손절을 다 여기쯤에 걸어놨을 거란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깨지면서 숏 계약이 들어간 애들은 손절을 한 요쯤에 걸어놨을 거라고요. 마이너스 한 4% 5%쯤에 특히 대형으로 들어간 애들은 그러면 그걸 마지막으로 터뜨리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숏 물량을 터뜨리고 그다음에 그 물량까지 다 자기는 받아 먹으면서 이제 터뜨리는 거거든요. 아래로 쫙.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구조에서 어디로 이렇게 이른바 함정 캔들이 나오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어디에서 함정 캔들이 나오느냐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함정 캔들을 터뜨리고 떨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게 만약 함정을 여러 번 써가지고 여기에서도 휩쓸 만들고 위에서도 휩쓸 만들고 떨어지는 척 했더니 다시 한번 또 휩쓸 만들고 다시 말아 올린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휩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은. 여기에서 휩소 한 번 있었죠. 요 꼬리. 하지만 이 휩소보다는 이 휩소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기 휩소가. 요 휩소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마지막 트랩이 이중 트랩이죠. 쉽게 말하면. 휩써주면서 올렸다가 다시 휩써주면서 떨궈버리죠. 그리고 뭐 가끔 이제 뭐 와이코프 패턴 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 와이코프 패턴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횡보가 일어나는데 한번 이게 슬쩍 하고 빠지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스프링보드라 그러는데 와이코프의 패턴이 뭐냐면 이 아래에서 매집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와이코프 패턴인데 여기 와이코프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결국 요거예요. 요걸 스프링이라 그러거든요. 요걸 이 스프링판의 존재 여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냥 뭐 용어만 다르죠. 뭐 이걸 힙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트랩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네. 그 누구죠? 바코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짝짝이라고 부르죠. 바코드는. 네. 바코드는 이걸 짝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아주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거 존재 후에 이제 이 박스권 매집 라인을 뚫어내고 이제 첫 번째 풀백이 이제 보통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좀 위에서 올렸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럼 이 첫 번째 풀백 자리가 이제 풀매수 자리다라고 부르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차트 이론이죠. 여기가 최적의 매수 자리 혹은 이 스프링보드 판을 확인하고 이 아래에서 분할 매수. 그럼 이제 이런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도 지금 마지막으로 스프링보드가 만들어진 건 어디냐면 상승을 위한 스프링보드가 쉽게 말하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걸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종가 영역으로 봤을 때, 자 여기가 하단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스프링보드군요. 쉽게 말하면 요거 두 개가 고점 라인을 깼죠. 직전 고점의 종가 라인을 깼죠. 저점의 종가 라인을 깼죠. 이거 두 개 캔들은 다시 안으로 말아 올렸거든요. 이 종가 라인이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이걸로 일단 이 하락 추세도 뚫어냈고요. 그러면 이 구조가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저는 상방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까지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 뚫어낸 상승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이 교차점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면 아 이건 하락이 크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트랩 구조가 너무 좀 확연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거 있죠. 네. 이 트랩 구조가 너무 여기서는 아마 추격 매수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요. 추격 매수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럼 이런 캔들로 한번 터뜨리게 되면 쇼치려고 하는 애들은 물량 확보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죠. 좀 거래량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물량이 서로 이렇게 한꺼번에 뒤바뀌면서 서로 수합이 일어나는 구간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박스죠. 쉽게 말하면 이게 스프링보드죠. 스프링보드. 이게 스프링보드인 겁니다. 종가기죠. 이게 스프링보드인 거죠. 이걸 만약에 좀 정직한 박스형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 구조를 뭘로 어떻게 파악했었죠? 네, 이걸로 파악을 했었죠. 네. 이걸로 파악했잖아요. 보면 스프링보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가 처음에 이 구조를 이걸로 보고 있었잖아요. 이게 스프링보드죠. 네.
아마 이 캔들이 중앙에서 좀 완벽하게 저항받았으면, 여기 채널 중단에서 확실하게 저항받았으면 제가 이걸 조금 더 밀고 갔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건 저도 조금 폐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건 그냥 수평 매물대로 저는 다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방금 그거 저는 이제 폐기를 했고, 요것 때문에 제가 폐기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저항을 받을 거였으면 이게 계속해서 유효하려면 여기를 정확히 콕 찍고 저항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바이낸스 차트하고 다른 차트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베 차트 기준으로 계속 분석을 해왔으니까, 그럼 이게 휩소가 되니까 정말 이거 크게 올라갈 차트다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관점보다는 그냥 이건 그냥 수평 레벨에서 지금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일단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평 레벨에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구조다 라고. 그냥 플랫인 거죠. 쉽게 말하면 플랫 조정인 거죠. 여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 구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도 하단이 여기도 하단을 조금 잘 봐보세요. 자, 여기 하단을 잘 봐봅시다. 자, 직전 종가가 여기죠, 여기. 자, 잘 보세요. 여기 하단 라인 잘 보세요. 자, 200주 EMA를 맞고 차트가 이렇게 긁어 올라갑니다. 세력이 시장가로 긁으면서 지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얼만큼 들어갔다고요? 100억 불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100억 불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때 도건이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 이제 공식적으로는 85,000개라고 나오는데, 저는 10만 개 정도,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또 다른 비트코인을 대출 받았으면 그 이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다 받아 먹었죠. 이 캔들을 보고 아스에이즈도 비트코인 저점 나왔다. 왜냐하면 지금 루나 파운데이션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 매도 물량이 이 캔들로 해소가 되었다라고 아스에이즈도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 GM이 터치하고 올라갔으니까. 자, 그러면 뭘로 저항을 받고 있나요? 이 캔들이 되게 중요한 캔들이거든요. 요거 보세요. 어디에서 저항받나요? 직전 박스권 라인의 종가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죠.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죠. 그리고 나서 200GMA가 다시 하락 돌파되면서 이게 이 마감봉에서 200GMA는 깨졌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쭉 내려와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때 새벽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컷이라, 단기로든 들어가 있는 물량 다 컷이라고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좀 긴급하게 올린 영상이 있을 겁니다. 요거 두 개 윗꼬리가 정말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일봉하고 시간봉에서는 잘 안 통합니다. 주봉 정도는 확인해야지 이 구조를 확실하게 좀 파악할 수 있어요. 요즘에 워낙 좀 세력이 운전을 좀 개떡같이 해가지고 주봉을 보셔야 돼요. 주봉을. 이게 대놓고 매집한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 떨어질 때 이 물량을 쏟아내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공포를 한 번 더 준 거죠. 네. 대놓고 매집한 거거든요. 또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이때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갔다라는 것만 봐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여기에서 이제 팔 생각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거래소에서. 이때 거래소들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시절인데, 스테이블 코인 100만 불 혹은 100만 불이 아니죠. 100억 불 또는 몇십억 불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제일 많이 들어간 구간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한번 또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른바 패닉셀을 받아먹으면서, 요거 빼고 패닉셀을 받아먹으면서 비트코인을 모았던 세력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물량을 해소한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해소하려고 해도 해소를 할 수가 없는 거래량이었죠. 이때는. 그 어떤 매수벽에 비트코인을 던집니까? 네. 최소 몇십만 개고 어쩌면 100만 개가 넘어가는.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매집을 했다라고요? 이제 매물대에 걸려져 있는 이른바 중요한 매도벽들을 깨 부수는 캔들로 요거 딱 3개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 평단이 뭐라고요? 세력 비트코인 평단이 여기다. 네. 200주 EMA다. 200주 EMA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UTXO 생존 기간별 가격 분포를 봐도 이때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애들의 평단이 대략 25,0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UTXO 지표를 보더라도. 네. 26,000하고 24,000의 평균이 25,000이니까. 네. 세력 평단이 25,000달러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없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특별한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건 누가 만들어낸 거다? 개미들이 만들어낸 거다. 뭘로? 호재로. 네. 블랙록 호재로. 이거하고 비슷하죠. 네. 이거하고 비슷하죠. 이거 세력들이 돈 써서 올려내는 캔들이 아니거든요. 실은 세력들은 그 아래에서 매수를 했고요. 개미들이 야,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비트코인 ETF 통과됐대. 선물 ETF긴 하겠지만 온 세상이 열광하던 시기였거든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 세력들은 야금야금 정리를 하는 거죠. 이때는 매수벽이 들어오니까 호재 믿고. 실제 여기에서 정리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물량을 정리를 했느냐?
전혀. 네. 이상할이 많지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뉴스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지 돈은 안 쓰고 뉴스 하나 살포해가지고 야 이거 200주 EMA 깨지려고 하는데 게리 겐슬러가 계속 이 시장 압박해가지고 호재 터트려. 막상 또 여기가 넘어가는 걸 원치 않았는지 또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악재를 뉴스로 터트리죠. 세력이. FTX 물량 다 쏟아진대 부터해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는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깨지는 건 좀 막고 있는 것 같아요. 200주 EMA가 깨지는 건 막고 있는 움직임 분명히 또 보입니다. 이런 캔들은 세력이 아니면 못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이때는 주봉 종가 마감 한두 시간 앞에 이평선을 관리해준 모습을 분명히 저는 눈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주봉 종가 2시간 앞두고 이평선을 다 뚫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이슈가 근데 여기에서 터져버리니까 모든 판단이 조금 혼란한 상황이긴 해요. 전쟁 이슈가 또 터져버리니까 여기에서. 이때도 여기에서 전쟁 이슈가 나왔는데 2월 말에 차트 구조는 똑같이 만들어내고 대가리가 정말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기 되돌림 0.5레벨 뚫어내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이때 0.5레벨 못 뚫고 그 다음에 이때도 여기가 뚫리면서 큰 하락이 나왔듯이 요 마지막 상승 추세 정도는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수평 매물 때는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죠. 즉 가장 확실한 매수 자리는 역시 여기 31K 뚫었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확실한 매수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31K가 주봉 종가상 이런 윗꼬리 캔들로 깨지게 되면 다시 또 손절을 해야죠. 그때는. 아니면 여기에서 사거나.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중간 어딘가에서 매수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중간 어디인가에서 즉 25K하고 31K 사이 어딘가에서 물량을 매수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실은. 그나마 여기 0.5레벨 뚫렸을 때 그 0.5레벨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사거나.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야금야금 담고 있는 거거든요. 한 5,000달러씩 정도. 매일 한 5,000달러씩 정도 담는다라는 생각으로. 결국 저도 상방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여러 가지 구조를 봤을 때 상방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특히 요걸 조금 크게 보고 있어요. 실은. 요거 두 개를. 이게 분명히 주봉 종가가 이제 그 이전 종가가 깨졌는데 이걸 다시 말아 올렸다라는 거. 요 캔들 두 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비트코인 리저브 물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드홀더들도 던지고 있고 채굴자들은 뭐 계속 던져왔으니까 뭐 거의 상수고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제 그제죠. 이제 그제 그다음에 어제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번 차트를 떨궜을 때 코베에서는 분명히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한번 보였고요. 이걸 조금 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특히 오늘 금요일 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베스트는 27,300달러 위에서 CMG 차트가 마감하게 되면 CMG 차트 기준 20주 EMA가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27,300달러 위에서 마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죠. 27,300달러까지 올리려면. 그 다음에 코베 기준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종가 마감까지 27,400달러 위에서 마감하면 최고죠. 최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을 들어 올린 뒤로는 세력이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스테이블 코인도 안 집어넣고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시키느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블랙록 호재를 이 타이밍에 터뜨렸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쟁 이슈가 터져버리니까 이 전까지는 상방에 대한 확신이 제가 99대 1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전쟁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니까 그리고 20주 EMA가 지금 상황에 실제 깨질 것처럼 보이니까 아 이거 나오는 건가?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 아닌가? 내년 3월에 최소 현물 ETF가 통과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일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반박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불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냐면 딱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에서부터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까지 17K까지 떨어뜨리게 되면 딱 내년 마지막으로 현물 ETF 소식을 최종 기한 데드라인에 받아볼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뭐 그때부터 올리지 말한 법은 없는데 뭐 그때부터 올라가게 되면 상승의 한계치가 분명하죠. 상승의 한계치가. 지금 이 지지라인들 다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급의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죠. 물론 선거 국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설사 호재를 터트린다라고 해도 시장 반응은 냉랭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 현물 ETF 호재는 뭘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요. 반드시 전고점을 뚫어내는 이런 캔들을 만들어내는 걸로 사용이 돼야 되죠. 그럼 전고점 뚫어내게 되면 다 쳐들어옵니다. 이제 막 비트코인 욕하던 사람들도 다 막 새로운 논리 만들어내면서 막 들어와요. 막
지금 달러가 막 개판인데 비트코인 새로운 미래다라는 막 논리 만들어지면서 다 그냥 이제 들어옵니다. 그때는 막 이성을 잃고 들어와요. 정고점 뚫리는 순간, 여기 뚫리는 순간 그 다음에 상승은 좀 비이성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막 열광하면서 올라갑니다. 악재 뉴스가 나와도 막 다 묻힐 거고요. 근데 그때 나오는 악재 뉴스가 진짜 악재라고요. 실은. 여기 뚫리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뚫리고 신문 한번 구글 뉴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로 어떤 뉴스들이 5월까지 나왔는지. 뭐 다 들어왔죠. 다. 그리고 여기 뚫어내는 게 어렵지. 여기 뚫어내는데 한 달 걸렸어요. 여기 뚫어내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요. 한 달이. 저것 좀 뚫어내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달을 버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달을 버티죠. 이 전체 상승형 평행 채널의 중단에서 한 달을 또 비비고 있죠. 이거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이제 뭐 한 달을 부비적 거릴 확률이 높습니다. 직전 반등의 고점이었고요. 이때는 마지막 3K 하락이 나오기 직전의 고점이죠. 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라인들입니다. 이제 전고점하고 맞닥뜨리면서 더 뚫기 힘든 라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전히 상방인데 전쟁 이슈 때문에 판단이 조금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 이슈 때문에 이 전쟁 이슈가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솔직히 저는 좀 이렇게 시장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하락을 위한 스프링보드판. 그러니까 얘도 이건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좀 비겁한 얘기죠. 얘도 이제 횡보 기간을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스권을 이제 여기까지가 박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죠.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이제 결과론이지만 이거 전체가 일종의 스프링보드판이죠. 저는 여기 고점에 참고로 다 틀었습니다. 네. 물론 그때 몸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통 감도 없진 않았지만 요 봉에 거의 다 틀었거든요. 토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그게 나옵니다. 토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털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토탈 차트를 보게 되면. 이때 12월에 털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진입했던 게 여기에서 진입을 한번 했었고 이때는 120주 EMA 달고 올라갔죠. 그다음에 여기 200주 EMA 아스에이즈 말 믿고 한번 들어가 봤고요. 이때는 그 뭐 짧게 먹었던 구간이고요. 짧게 거의 대부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농사 짓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 매매 크게 못하고 몸만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스프링보드 판이니까 가는 게 맞거든요. 일단 차트 구조상 가는 게 맞아요. 이게 하락의 스프링보드가 되었듯이 이 박스에서 구조상 보게 되면 크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박스잖아요. 긴 박스잖아요. 종가로 만들게 되면 이게 하락의 스프링보드거든요. 이게 상승의 스프링보드가 맞습니다. 그것도 악재까지 터뜨리면서 거의 완벽한 설계를 했어요. 네. 그럼 여기 라인이 지켜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움직임도 없었고요. 네. 저는 아직도 그래서 상방입니다. 네. 전쟁 이슈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프긴 하지만 무조건 또 2년 동안 저는 내년 연말까지 2025년 1분기까지는 그냥 저는 고주고돌롱이고요. 10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그럼 이제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병곡이 저는 나올 거라고 여전히 제 뷰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